예, 지금 8경기 무패를 기록 중인 두리볼, 뭐 빡빡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차두리 감독이 팀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화성은 어떻게 보면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보다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지금 화성이 돌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진정한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유력 승격 후보 1위로 꼽혔던 이정효 감독의 수원 삼성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정효 감독이 지금 고전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최소 실점 1위 팀이라는 타이틀이 좋은데, 분명히 팬들의 기대치를 이제 충족시킬 만한 그런 자신만의 축구 철학의 그런 축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정말 부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정효 감독은 또 어떻게 보면 화성과의 첫 대결이기도 하고 차두리 감독과의 첫 대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K리그2 이번 라운드의 최대 빅매치라고 할 수 있는 이번 경기를 끝으로 이제 북중미 이제 월드컵 브레이크로 1, 2부 모두 쉬게 됩니다. 1부는 진작에 쉬었고요. 이제 여름 이적 시장도 열리고 하는데, 이번 경기 매우 중요한 일전이 될 걸로 보입니다. 과연 차두리 감독이 이끄는 화성FC,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수원삼성의 대결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파워축구! 와우. 매치 포스터입니다. 현충일에 열리고 화성FC 대 수원삼성의 대결, 선두를 향한 집념, 탑매치 맞습니다. 탑매치라고 해도 되고 조종사입니다. 이종성 선수는 또 수원삼성에서 뛰었던 그런, 많이 뛰었죠. 10시즌 이상을 뛰었던 그런 선수인데, 이제 천안을 거쳐서 화성을 거쳐서 왔는데 주장 완장을 차면서 지금 팀의 가교 역할, 뭐 본인도 필드 위에서 영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날 저도 직관을 가는데 아주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화성은 경남을 2대0으로 요리했습니다. 뭐 경남이 못한 건 아닌데 경남이 마무리가 되게 안 되더라고. 화성은 경남을 요리했습니다. 사이드로 계속 치고 가는데, 이제 이날 배성재 감독은 이제 중앙에 좀 밀집된 수비를 보여주면서 사이드가 뻥뻥 뚫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중앙만 뭐 막아보자 이런 느낌이었겠지만 어림도 없었죠. 박경민 선수의 선제골과 교체로 들어온 데메트리우스가 이제 아주 멋진 구석으로 찔러 넣는 골을 넣으면서 2대0 클린스트 완승을 거뒀습니다. 지금 화성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3연승 8경기 무패. 와우, 수원 삼성이 또 졌다고 해야 되나요? 벌써 3패입니다. 김포, 수원FC. 아산에게 덜미를 잡힐 줄은, 야, 진짜 놀랍습니다. 진짜로 2대1로 패배를 거뒀거든요. 안드레, 대구 감독 경력이 있던 안드레 감독의 충남 아산FC에게 2대1로 패배를 거두면서, 와, 수원삼성이 벌써 시즌 3패를 거뒀습니다. 아, 이정효 감독이 그러더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터뷰, 이제 2대1로 패배하고 인터뷰할 때 이제 우리 팀의 특징은 이제 실점을 한 후에 힘을 내기 시작한다 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주도권을 잡는 축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야셀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원삼성 이정효 감독의 축구가 이제 읽히는 건가요? 이제 K리그2를 이제 씹어먹을 거라는 초반 예상과는 달리 지금 벌써 3패를 거뒀고 많은 팀들이 소원을 요리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이긴 팀들은 공교롭게도 다 시민구단 레벨의 팀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원 삼성 진짜 올해 야심차게 이렇게 뭐 승격을 노리고 있고, 뭐 슈퍼매치를 한다 만다, 뭐 우리는 내년에 이제 리그에서 슈퍼매치 하겠다, 그런 말이 쏙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지금부터라도 각성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화성 화이팅! 야셀님 화성을 응원하시는군요. 예, 좋습니다. 리그 성적을 비교하면 와, 위풍당당 화성FC 차두리 감독 지금 6승 2무가 현재 진행형 8경기 무패 3연승 포함해서 되게 좋습니다. 7승 3무 3패. 이 정도면 진짜 화성이 이 정도 잘할 거라고
저는 솔직히 작년에 화성이랑 인천이랑 할 때 직관을 갔는데 지기는 했어요. 근데 화성 차두리 감독이 진짜 팀을 잘 만들고 있구나. 즐기는 축구, 이제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진짜 예산도 그렇게 풍족치 않은데 다윗과 골리앗에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위치가 또 차두리 감독 몸값 차이도 많이 나고 스타 선수가 줄비한 이제 수원 삼성에 비해 지금 4위 3위면은 진짜 한 끗 차이입니다. 이번에 이기면은 순위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화성이 지금 좋은 게 이제 공격이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외국인 삼각편대라고 할 수 있는 데메트리우스, 사바 페트로프, 레오나르도 플라나. 근데 국내 선수도 잘해주고 있네. 제갈재민, 김대환. 지금 되게 좋아요. 수비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공격도 잘 되고 수비도 잘 되고 현재 진행형의 매력적인 축구. 그래서 저도 이 경기를 직관을 가기로 했습니다. 화성에 직관을 가면은 타팀 직관으로는 최초로 2번 보는 건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수원의 이정효 감독은 지금 3위입니다. 수원이 3위라는 숫자랑 이렇게 친숙하면 안 되는데 삼성의 3위 아니라 3위 3패. 와우. 그래도 수원 삼성에 기대를 거는 건 리그 최소 실점 1위입니다. 그리고 한 경기를 덜 했다는 부분에서 분명히 2위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뭐 서울이랜드의 결과를 봐야겠지만은,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번 경기에 수원 삼성의 악재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게, 그런 악재가 있다고 해도 화성보다 스쿼드가 월등히 앞서는 팀이 수원 삼성이거든요. 초반에는 6경기 무패를 했지만 그거 깨진 지 오래입니다. 이정효 감독도 승부욕이 있고,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팬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뭐 마법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해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지금 2부 리그에 1부 리그도 아니고 챔피언스 리그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정효 감독 분발을 해야 되죠. 네, 작년에는 3로빈인데 이제 2로빈입니다. 3로빈 두 번째 대결에서 26라운드에서 붙었을 때는, 이때는 차두리 감독과 이제 변성환 감독 체제였는데, 이때도 화성이 수원 상대로 꽤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준혁 선수가 먼저 선제골을 넣고 세라핌 선수가 페널티킥을 놓으면서 체면 치레를 했던 쪽은 오히려 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날 또 경기장도 많이 찾았습니다. 화성 수원이 또 가까운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런 부분이, 수원 삼성 이런 결과가 나오면 수원은 진 거나 마찬가지죠.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그리고 마지막 대결에서 또 화성의 원정에 갔을 때는 이게 뭐 정신병 걸리는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임창석 선수가 먼저 골 넣고 레오 동점골 넣고 세라핌이 또다시 골을 넣으면서 역전을 하고, 알뚜리 이제 극장 동점골을 넣지만 김현이 이제 추가 시간을 15분을 줬으면 진짜 정신병 나오는 경기입니다.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경기를 보지 못해서 세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2위 자리를 굳혀갑니다. 인천이 너무 압도적이었던 부분도 있고, 인천과의 맞대결에서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2위로 올라가도 수원 팬들은 우리가 일부러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결과는 탑7을 보시면 이거는 연봉이 아니고 몸값 가치고 이제 시장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를 데려가려면 보통 이런 돈을 써야 된다. 이제 연봉 포함일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스쿼드 몸값 가치 차이는 거의 2배가 납니다. 수원이 앞서고 있는 모습이 명확해요. 정호연 선수는 이제 이정효 감독의 페르소나, 이제 아쉽게 월드컵은 낙마를 했지만은 어쨌든 뭐 향후 이제 월드컵이나 국가대표 대항전에 이제 승승장구해서 다시금 올라갈 수도 있고, 구승범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제 국대 레벨의 선수까지 됐습니다. 보이노비치는 보스니아 대표인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화성의 중심을 이끌고 있고, 뒤에서 찔러주는 패스, 뭐 그렇게 발이 빠른 선수는 아닌데 제공권이 좋고 판단력, 약간 오스마르, 젊은 오스마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의 경기를 하고, 그가 얼마나 더 좋은 선수가 됐을지 제가 직접 보러 가겠습니다. 수원 삼성 이제 헤이스 선수 역시 광주 시절에 이정효 감독이 상당히 잘 썼던 선수. 그나마 헤이스 감독이 공격적인 면에서
밥값을 해주고 있고, 현실적으로 부산이 1위하고 서울이랜드랑 수원삼성, 화성이랑 2위 싸움 해야 되네요. 딱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정말 잘 보셨고요. 서울이랜드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강팀이랑 할 때는 그래도 같은 레벨의 팀은 잘 이기는데 의외로 자기보다 체급 낮은 팀에게 비기는 것도 아니고 져요. 승점을 되게 드랍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강팀과의 승리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니까 지금 2위라는 결과까지 올라오는 거. 저는 솔직히 김도균 감독이 올해는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서울이랜드 같이 2부 리그에서 오래 있더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좋은 용병들이 거의 서울이랜드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서울이랜드 경기도 직관 간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서울이랑 전남 개막전 때 갔는데 그러니까 한국 프로축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세계 축구 트렌드를 보더라도 수도 팀들이 어떻게 보면은 리그의 흥행을 좀 주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경기도 팀이나,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런던 이제 EPL만 하더라도 이제 런던에 팀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고 맨체스터에서도, 그러니까 수원이랑 맨체스터가 뭐 같은 느낌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축구 팀들이 축구 지역 한 도시에 여러 팀들이 좋은 경쟁력을 딱 이끌어놔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기면 어쩌려고 놈들아. 수원 삼성 블루인지. 예, 참나포아님 반갑습니다. 패시는 지금 들어와 누웠어요. 아우, 지금 팬들의 뭐 어떻게 보면은 부산의 에이스 역할을 했던 선수인데, 패신 선수 빨리 돌아오길 바라고. 서재민이 너무 그립네요. 박창환이 있잖아요. 인천이 어떻게 보면 서울이랜드 선수들을 많이 눈독 들일 것 같아요. 자금력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서울이랜드 꿀리지 않죠. 기업 구단입니다. 그리고 사바 페트로프 선수 세르비아 선수인데 이제 지금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벌써 7골을 넣었을걸요. 진짜 화성 차두리 감독이 이제 선수 보는 눈이 있어요. 선수 시절에서 뭐 월드컵도 나갔던 선수고 난리였잖아요. 플라나 선수는 플라나 선수가 솔직히 반쪽짜리 선수의 오명이 있었거든요. 왼발만 잘 쓴다, 오른발은 진짜 휴지 조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누가 쓰느냐, 누가 감독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전남 시절, 김포 시절 그래도 유리 기질 전혀 없이 많이 뛰었던 선수도 있고 왼발의 날카로움은 유효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화성이 보이노비치, 페트로프, 플라나, 데메트리오스 용병이 잘 돌아가는 부분에서 분명히 수원 삼성이 이런 부분을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몸값 높은 선수들 중에서 못 나오는 선수는 패신 뿐입니다.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사바 페트로프 7개인데 사바 페트로프가 골로만 7개고 데메트리우스, 뭐 테스 형이라고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6개의 공격 포인트. 레오나르도 플라나가 3골 6동.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보세요. 3명의 어떻게 보면 다 잘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다 건강한데 진짜 미쳤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플라나야 K리그2에서 좀 잔뼈가 굵은 모습이 있다 라고 하더라도 사바 페트로프, 데메트리우스는 분명 작년에 온 것도 있지만은 화성 차두리 감독이나 이제 어떻게 프런트들이 용병을 되게 잘 뽑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살림이 좀 빠듯하지만 한 명 정도 이제 어떻게 뭐 조커로 뛸 수 있는 선수를 뽑는다면은 화성 올해 승격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 지금 보세요. 용병 농사를 되게 잘 지은 겁니다. 보세요. 이 정도면 진짜 엄청난데. 소문 볼까요? 강영목이 2골 2도움. 이게 일류첸코가 뒤늦게 이제 한 골을 넣으면서 3도움이 있긴 했지만은 일류첸코가 어쨌든 뒤늦게 골을 신고했고, 성현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고요. 이스나이로 에이스 4골 1도움. 지금 수원이 수비가 되게 좋지만 공격이 다소 아쉽다라는 부분. 화성이랑 되게 차이나요. 근데 화성은 수비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공격이 또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K리그2는
공격이 좀 잘 돼야 돼. 수비가 좋았던 팀들이 이제 재미를 못 봤어. 그 일례로 성남 보세요. 성남 질식 수비, 전경준 감독 질식 수비 했더니 작년에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부천에게 밀려서 승격을 못했고, 올해는 전력이 더 안 좋아서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소원은 뭐 자금력이 있는 팀이고, 또 김준홍 골키퍼를 이제 완전 영입을 하면서 뒷배가 삼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약 승격 못하면 에올레를 잔류 장담 못하겠죠? 다른 팀들이 가만히 있진 않겠죠? 서울이랜드의 에올레르는 이제 전남의 발디비아 선수처럼 이제 규격 외 리그 파괴자죠. 규격 외의 선수인데 서울이랜드가 용병 잘 뽑는단 말이에요. 아이데일 선수가 이제 광주로 갈 수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 까리우스 선수가 이제 지난 경기에서 골 신고도 했고, 지금 가브리엘이 뭐 태업이다 어쩌다 했는데 제랄데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수가 데려오면 또 여름에 또 어마어마한 선수 데려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서울이랜드 저는 글쎄요, 화성 수원도 승격을 했으면 좋겠지만 서울이랜드도 진짜 꼭 승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리그의 파이 투자를 많이 하고 서울 더비도 이제 리그에서도 볼 수 있고. 민지님, 수원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마무리가 처참하다. 맞습니다. 지금 딱 이런 부분에서 공격 포인트 탑3가 갈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하나는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수비는 단단해요. 수비가 단단해야 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K리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승강 플레이오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특수한 조건에서 맞춰지잖아요. 김천이 이제 최하위를 거두면은 이제 K리그 11위 팀이랑 승강 플레이오프를 하겠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진 팀이 그러면은 이제 해야 되는데, 작년 수원은 제주를 상대로 골을 못 넣었습니다. 공격력보다 수비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만약에 수비로 틀어 막았으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하나가 잘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그래도 수원 삼성을 좀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 어떻게 보면 1위 팀을 꺾은 부분도 있고요. 철인 탑3를 보시면 김대환, 레오나르도 플라나, 그리고 보이노비치가 14경기에서 14번의 풀타임을 뛰면서 지금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헤이스 선수가 잘하는 선수 특징이 뭐냐? 공격 포인트도 많이 생산하고 잘 다치지도 않아. 지금 이건희 선수, 와, 이건희 선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대표팀 차출이 됐죠? 지금 어떻게 보면 수원이 뒤에도 얘기했지만 대표 선수가 되게 많이 차출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화성보다 이제 스쿼드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수원이 이제 스쿼드 양과질이 다른 팀이에요. 김준홍 골키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민성 감독 이제 어떻게 보면 아시안 게임 주전 키퍼로 12경기에서 6번의 클린시트면은 2경기당 1번은 클린시트를 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양영모 골키퍼가 지금 못 나오고 있고, 김문중 골키퍼가 이제 세컨 키퍼일 정도로 양영모 선수가 되게 고전하고 있는데, 김준홍 선수 이렇게 좋은 선수들 분명히 이정효 감독이 와가지고 좋은 선수들을 많이 유입시킨 게 사실이거든요. 감독 보고 오는 거잖아요. 연봉도 깎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정효 감독이 이제 국대로 키워낸 선수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감독 보고 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제 수원 팬들은 다 알겠지만 지금 수원의 걱정거리는 뭐냐? 많은 선수들이 못 나온다. 그럼 비로소 이제 화성이랑 같은 체급이 되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이 더 앞서는 부분은 있죠. 주요지표를 보겠습니다. 사바 페트로프 7골, 레오나르도 플라나 6도움, 보이노비치 88.2%의 평균 패스 성공률 1260분으로 많이 뛰고, 김승건 골키퍼가 5번의 클린시트를 했습니다. 뭐 공격 수비 나무랄 데가 없고요. 화성전 홈경기 직관 갔는데 화성 역습으로 재미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역습이 진짜 날카롭거든요. 그리고 수원 삼성은 헤이스가 4골, 일류첸코가 3도움, 송주훈 선수가 92%의 평균 패스 성공률, 김준홍 골키퍼가 1080분을 뛰면서 6번의 클린시트를 했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데 이번 경기 못 나와요.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고, 글로벌 클럽 랭킹 그래도 수원이 앞서죠. 수원 삼성이 1319위, 화성이 229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성은 이종성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았습니다. 이제 센터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선수고, 천안시티 FC에서 이적을 했고 주장 원장을 찼습니다. 11경기 881분을 뛰고 있고 몸값 가치는 4억대로 평가를 받고 있고, 수원 삼성에서 영광의 시절을 보냈죠. 11시즌 184경기 13,813분을 뛰면서 9골 8도, 뭐 성남해로 임대도 가고 여러가지 굴곡이 있었지만은 분명히 수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종성 선수 어떻게 보면 수원 팬들에게 조금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그리고 수원을 적으로 만났을 때는 6전 1승 1무 4패를 거뒀습니다. 아마 성남 시절에 임대를 보내서 이제 1승을 거둔 경우도 있고, 이종성 선수 어떻게 보면 K리그에서 되게 터프한 레지스타 스타일의 미드필더입니다. 예전에는 거친 부분 때문에 되게 논란이 됐는데 이제 그도 나이를 먹고 경험을 쌓으면서 그런 부분을 자제를 해요. 되게 좀 얄미워. 수비를 할 때 이제 딱 아는 거야. 강약 조절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무리한 수비 안 하고 딱 카드 안 받을 정도로, 물론 카드 트러블로 한 경기를 치기는 했습니다. 이종성 선수 되게 노련한 선수고 활동력이 좋은 선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친정팀 수원, 만약에 친정팀을 상대하는데 많이 못 뛰었는데 하면은 키플레이어로 뽑을 이유가 없죠. 이종성 타가트 수원 레전드 아닐까요? 아니 근데 수원에는 레전드가 너무 많아. 이번에 OGFC 했을 때 보죠? 그 정도 안 하면 레전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박현빈 선수도 어떻게 보면 박현빈 선수 인천, 부천 뛰었는데 두 팀 다 1부 리그가 갔고 자신 2부에 남아가지고 이제 1부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에 수원에 차출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현빈 선수가 무조건 어느 시점이더라도 영향력을 발휘할 걸로 보여지고, 11경기 647분 2골 1도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좀 그래. 박현빈 선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시안게임,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아이치 나고야 이제 아시안게임, 이제 월드컵 끝나면 아시안게임을 하는 게 국룰인데, 지금 악겜 훈련으로 수원에서 무려 8명이 차출이 됐습니다. 1명 이제 고종현 선수는 돌아왔지만 불발된 악겜 훈련, 그도 이제 병역 면제를 해야 될 텐데 외면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제 태국으로 가서 이제 8시에 아마 UAE랑 이제 붙을 건데 거기에 끼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경기 결과, 훈련 경기 결과 소속팀에서 잘하면은 기회는 있는 건데 절치부심해야 됩니다. 화성 이겨라. 수원은 결국 올라감. 고종현 국대 소집 안 함. 맞습니다. 8명이 국대 소집이 됐는데 고종현은 소속팀에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이 빼가는 거 아니냐. 우리 축구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8명을 빼가는 거는 쩔어. 수원 다렉 승격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불안하네.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부산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 경기를 덜한 부분, 승점 30점대 고지를 돌파를 했다는 부분은 그래도 2위까지 해도 다이렉트 승격하는 거예요. 작년에 수원 삼성 2위 했죠. 그쵸, 김준홍 완전 이적했다. 그 부분은 뭐 앞에서도 언급을 했고, 그리고 화성을 적으로 만났을 때는 2전 2승, 부천 시절의 기록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화성을 요리하는 법을 박현빈 선수는 알고 있을까요? 박현빈 선수가 시즌 초반에 이제 수원이 잘 나갈 때는 좀 롤 부여를 많이 받았는데 최근 5경기에서는 외면을 받고, 뭐 박현빈 선수 때문은 아니겠지만 최근 5경기에서 박현빈 선수를 이제 주력으로 안 쓰다 보니까 수원 삼성이 지금 성적도 안 좋아요. 박현빈 선수는 좀 공격적인 선수고 왼발잡이 아닙니까? 박현빈 선수는 공격적인 패스를 좀 뿌려주는 선수고 결이 달라요. 이종성은 활동력, 박현빈은 이제 창의적인 패스와 공격적인 그런 부분에서 뭐가 맞고 틀리고는 이제 경기장에서 한번 까봐야 돼. 패시는 어떻게 보면 부산이기 때문에 월드컵 이후를 봐야 되고, 수원은 용병이 역할력 맞습니다. 제 역할을 전혀 못해주고 있는데
에이스가 진짜 소원 에이스라니. 이종성 선수가 빨간 이제 한 경기 못 나온 거는 카드 트러블 때문에. 투지 있고 헌신적인. 옛날에는 레드 카드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는 딱 경기당 딱 한 장으로 자제 절제. 박현빈 선수 보세요. 지금 최근 5경기에서 입지가 많이 안 좋아. 근데 이번에 7명이나 차출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경기를 못 뛴다? 그럼 박현빈 선수가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있지만, 박현빈 선수 중요한 선수고 잘하는 선수로 해서 이번 경기에는 다시금 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종성 선수 수월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근데 이제는 화성의 캡틴이 되고 있고 화성을 잘 이끌고 있거든요. 이종성 선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원 팬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면 이제 박수를 쳐줄 겁니다. 뭐 나쁜 그런 건 없고 그냥 아픈 손가락이었을 뿐이고, 소원 삼성이 어떤 팀입니까? 난다 긴다 하는 선수가 얼마나 많은데. 화성전 복귀할 것 같다던데 글쎄요, 무리는 안 할 것 같은데요. 복귀하더라도 선발은 힘들 것 같다는 게 제 생각. 예, 박현빈이 주춤하니 소원이 주춤? 근데 결이 같아요. 분명히 박현빈 선수가 2골 1도움 하면서 초반에 잘 나갔을 때는 수원이 잘했는데 최근에 이제 간헐적으로 많이 못 뛰고 있거든요. 45분을 뛴 거를 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많이 못 뛰고 벤치 달구고 이런다 보니까, 물론 박현빈 선수 혼자 축구하는 건 아니죠. 크랙형 선수도 아닐 뿐더러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박현빈 선수가 7명이 차출이 됐는데도 못 나온다? 그러면은 뭔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이번 경기 나올 걸로 보이고, 중원의 결이 다른 미드필더의 중원 대결 삿바 싸움 지켜보도록 하자. 서울이랜드 입장에서는 이 경기 비교해야 되죠. 비교하죠. 2위 사수해야죠. 이번 만약에 이 경기에서 승패가 나오고 서울이랜드가 지면은 2위 뺏길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서울이랜드가 이기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요. 분명히 순위 싸움을 하는 팀들에게는 비기는 게 제일 좋아요. 한 팀에게 몰아주는 게 좋지 않아. 예, 어떻게 보면은 히트맵을 보시면은 이종성 선수 보세요. 되게 좋습니다. 평균 88분을 뛰었다는 거는 주전급이라는 거예요. 공격, 수비, 네, 정말 많이 뛰고, 김남일, 진공청소기가 생각날 정도로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옛날처럼 그렇게 거칠고 더티한 플레이는 좀 잘 안 하더라고요. 이종성 선수 깨끗하게 축구하는 모습 좋습니다. 페어플레이. 박현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오른쪽으로, 이게 제가 뒤집은 거예요. 좀 보기 쉽게 하려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파고든 게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많이 파고들고 좋은데, 최근에는 어쨌든 평균 67분 이제 평균. 근데 어떻게 보면 박현빈 선수가 조금 억울할 수 있다는 부분이 뭐냐면은, 박현빈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우현 선수와 중원을 맡기로 했는데 이제 고승범 선수가 울산에서 왔잖아요. 고승범 선수가 뭐 못하는 선수도 아니고 국가대표 레벨의 선수인데, 그래가지고 되게 입지가 되게 좁아졌습니다. 3미들도 저는 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정우현, 고승범, 박현빈, 황금의 3미들을 볼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 뭐야, 하이하이 압구정 삐끼 좋습니다. 예, 파워축구 빅매치. 여러분들은 어디가 이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방송. 와우, 34명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소원팬들 감사합니다. 저 이 경기 직관 갈 거예요. 승부를 가를 세 가지 이야기. 예, 누가 진짜 H.O.T한 감독인가, 핫한 감독인가? 두쫑쿠가 무슨 뜻이면 두바이 쫀득쿠키가 아니라 두리쌤 쫀쫀한 축구. 이거 되게 현수막이 되게 좋아요. 프런트가 되게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 경기 진짜 많이 올 것 같은데 저도 일단 보러 갈 거고, 프로 2년차인데 진짜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차두리 감독이 뭐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축구 선수라고 해야 됩니다. 물론 아버지 차범근 감독 슈퍼스타 레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성공을 한 선수고 감독, 좋은 감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차범근 감독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 수원 삼성 이끌었던 그게 되게 신기해요. 아버지는 수원 삼성 감독으로 이제 트로피 많이 올렸는데 차두리 감독은 FC 서울 이제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는 그런 감독인데, 근데 차두리 감독을 뭐 금수저라고 하면 안 돼요. 차두리 감독도 이제 오산고부터 빡세게 이제 프로 이제 감독을 하면서 아마추어 경력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FC 서울 팬들은 물론 화성 팬들에게 좀 미안할 수 있지만 향후 이제 FC 서울 감독이 FC 서울이 위기일 때 누가 감독을 하느냐? 차두리 감독이 거의 1순위죠. 박현빈 요즘 선발로 못 나오던데, 근데 얘기하지만은 지금 수원 삼성이 대표팀 차출 7명이 됐는데도 못 나오면은 내가 봤을 때 이정효 감독이랑 싸운 거야. 무조건 나올 겁니다. 원래 정호연이나 고승범을 키플레이어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중원 대결 하는데, 근데 화성이랑 데이터가 없었으니 화성이 이길 것 같은데 마음은 무승부입니다. 그래야 서울 이랜드가 잘 되는 거고, 화성 원정석 거의 매진이던데 수원 팬들을 이 매진 안 시키는 거 봤습니까? 매진, 이매진, 죄송합니다. 정효볼 지금 위기입니다. 이정효 감독 위기에 강해야 진짜 명장입니다. 그렇지만 수원 삼성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연패를 거두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연패를 거둔다? 와우, 진짜 정말 수원 삼성이 이정효 나가 뭐 근데 나갈 정도로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진짜 핫한 감독일지 이번 경기에서 저는 직관을 통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화성이 이게 되게 잘 먹혀요. 이 패턴 플레이가 알고도 막기 힘든 김병호 선수 선발. 지금 김병호 선수가 5경기 연속 선발로 수비진 흔들고 있습니다. 물론 김병호 선수가 골까지 잘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에게 골을 기대하긴 힘들어. 근데 김병호 선수가 피지컬이 되게 좋거든요. 지금 화성이 어떻게 이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냐면은 김병호 선수를 선발로 쓰면서 김병호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피지컬이 되게 좋은 선수거든요. 그와 이제 몸 부딪히면은 바로 어깨에 걸리고 허리 아프고 몸에 진짜 비상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김병호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와서 이제 수비진들 탈탈탈 털면서 이제 기 빼고 힘 빼고 하면은 이제 사바 페트로프를 넣어가지고 체력 빠진 상태에서 결정력. 아니 근데 맞잖아요. 김병호 선수가 진짜로 결정력까지 갖췄으면 사기죠. 김병호 선수는 공격수인데 분명한 사실은 전술적으로 되게 가치가 높은 선수고 5경기 연속 선발로 수비진 흔들면서 김병호 선수가 빠지면 사바 페트로프가 상대를 요리하는 그런 패턴 플레이가 되게 잘 먹히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도 수원 FC 시절도 있었고 뭐 부산에서도 뛰고 뭐 여러가지 좋다 이겁니다. 수원 삼성전 13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골 1도움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쨌든 지금처럼 나이가 많지도 않았고 1부 리그에서 수원 더비를 볼 줄을 누가 알았겠어. 근데 김병호 선수가 되게 잘해줬던 경기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수원 삼성이 김병호 선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도 많고 팀을 10개 이상을 옮겼을걸요? 근데 김병호 선수가 좋아하더라고요. 청주에서 이제 화성으로 왔는데 차두리 감독이 확실히 외국의 물을 먹었던 감독이어서 내가 모신 감독 중에서 제일 창의성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잘 지도를 해준다.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막기도 힘들어요. 근데 김병호 선수를 또 후반에 쓸 수는 없는 게 그거거든요. 결정력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이거 알고도 못 막는 패턴 플레이를 수원 삼성 이정효 감독이 어떻게 대처를 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 지금 1대 7의 불리함을 뒤집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수원 삼성이 부상자도 꽤 있거든요. 가장 주요 부상은 전 박지원 선수 같아요. 박지원 선수가 부상 그런 걸 떠나서 1대 7의 불리함이 뭐냐면은 이 선수들이 이제 다 대표팀 차출을 해요. U23, U21, U19 선수 차출을 하는데 화성도 젊은 선수 있잖아요. 지금 FC 서울에서 빌려온 함선우 선수가 차출이 됐는데 수원 삼성 무려 보세요.
김준홍, 강성진, 장석환 선수 지금 태국 가고, 이건희, 이경준, 여민준, 오경민 선수, 뭐 고종현 선수도 있었는데 고종현만 소속팀 협의에 따라 미소집이 됐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니 이렇게 많이 순위 싸움을 해야 되는데 빼가냐. 1대8? 소원으로서는 다행일까요? 1대8이 아니라 1대7? 이 불리함을 뒤집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불리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수원이 7명이 빠지면 오히려 체급이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수원이 앞설 거거든요. 수원 팬이신가요? 아니요. 저 수원 팬 아닙니다. 화성 팬도 아니고요. K리그 팬입니다. 이런 불리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체급이 엇비슷해졌다. 그래도 화성에 유리한 부분은 있겠죠. 예, 마지막 맞대결 3대2로 이겼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베스트 11을 보시면 보세요. 화성은 조직력에 대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게 김승건, 김대한, 조동재, 이제 보이노비치, 최명희도 있죠. 박준서, 데메트리우스, 김병호 다 팀에 잔류를 했다는 부분. 예, 여러 선수들이 팀을 떠난 부분도 있지만 주력 멤버들을 지켰어. 이정효 축구 너무 재미가 없어 보여요. 저도 그렇게 딱히 재밌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추구하는 방향성, 어쨌든 1부 리그로 올라가면은 자신들이 했던 축구를 해야 되는 부분, 그래도 수비가 강한 부분, 허탈감을. 근데 이제 변성환 감독 체제에서는 공격 축구 했습니다. 그때는 수비가 너무 안 좋았는데 그래도 뭐 하나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영모 골키퍼 지금 김민준과 이제 어떻게 보면 김준홍 선수에서 밀려서, 근데 이번 경기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노련하니까요. 이기재 선수는 이제 팀을 떠났고, 레오, 한호가 팀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여기 선발 명단 출신으로 팀에 남아있는 선수가 파울리뇨, 일류첸코, 양영모 밖에 없어요. 그나마 주력으로 쓰는 선수라고 해도 파울리뇨, 일류첸코, 이건희 선수 이번에 못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직적인 부분에서 화성이 진짜 이번 경기 일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일부 가서 잘한다는 보장이 있나? 어쨌든 올라가고 봐야죠. 인천 보세요. 부천 보세요. 올라가서 잘하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봐야 됩니다. 결과를 내야 돼요. 그럼 내년에도 수원 삼성 2부에서 되게 끔찍할 것 같은데, 정말 팬들이 다 이탈할 것 같은데, 수원이 4년째 이제 2부 리그에서 뛴다? 박지현은 못 나가나. 박지현 부상이거든요. 나오기 힘들 거예요. 지난 경기 베스트 11을 보시면 화성 보세요. 화성이 지금 무서운 게 제갈재민이랑 김병호 선수가 피지컬이랑 스피드로 상대 수비수를 달달달 털면은 데메트리우스 페트로프가 들어와서 게임을 터트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선발 멤버나 이제 벤치 파워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화성이 좀 힘들어 보여. 그치만 베스트 대 베스트 하면 화성도 꿀릴 건 없고,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7명이나 차출을 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대로 조련하는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팀을 잘 만들었다면 누구나 나올 수 있겠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누구에게 기대를 하냐면 이준재 선수도 경남에서 되게 이제 해외 이적설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좋은 측면 자원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준재 선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주력들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근데 수원은 막말이 아니라 이제 주력들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도 승점 3점을 가져온다? 그러면은 분명히 월드컵 기간, 브레이크 기간 동안 좀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는 부분. 수원 아직 뭐 망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화성도 올라갔다 이런 거 할 부분 아니에요. 예. 잠시만. 이정효 축구는 뭔가 포장이 너무 심해. 좀 언론에서 너무 떠들어대는 것도 있고, 이정효 감독도 이제 많이 읽히겠죠. 무적인 명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버스 세우는 팀 만나면 아예 못 들음. 맞습니다. 수원 삼성 만나면 이제 다 버스 세워.
윤정환 보세요. 취임하자마자 압도적 승격하고 일부 가서도 잘하는데 이정우는 겉만 번지를 하고. 와, 이정우 감독 진짜 이번에 잘해야겠습니다. 양팀 예상 포메이션 보면 3-4-3으로 나올 건데 지금 좋아요. 짜임새가 있습니다. 지금 딱 전략도 명확하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갈재민 김병호가 이제 상대 수비수 흔들어주고 플라나가 왼발로 찬스 메이킹을 해주고 본인도 이제 어떻게 뭐 스피드가 있는 선수. 저는 플라나 선수가 참 유리 기질이 있는 선수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지난 경남전 보니까 사이드로 풀어가고 선제골을 넣었을 때 몸싸움을 이겨내고 박경민 선수에게 이제 어떻게 볼을 제공을 하면서 박경민 선수가 간결하게 선제골을 넣는 거 보면 플라나 진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자유의 날개 코소보 선수. 근데 많은 팬들이 얘기해요. 플라나 선수 전북에 오면은 어떻게 될까? 진짜 오르샤 되는 거 아닌가? 전 플라나가 오르샤에 포텐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이종성 선수가 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결사를 잘 활용하는 것도 감독의 능력이죠. 맞습니다. 윤정환은 무고사나 제르소나 확실한 해결사가 있긴 했음. 맞습니다. 인천 지금 1부에서도 잘해요.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4-3-3. 지금 어떻게 보면 스쿼드가 많이 꼬였죠. 지금 고종현 선수를 이제 뭐 소집을 해제한 이유가 홍정호 선수가 부상이었다고 해요. 송지훈 선수도 부상 털고 막 돌아왔는데 그래도 어쨌든 수비로 재미를 보는 팀이고, 아니 7명 8명 빼가면 수원 삼성 축구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제가 이번 경기 기대하는 건 박현빈, 고승범, 정호연 3미드를 좀 보고 싶어. 그리고 일류첸코가 지금 되게 많이 헤매고 있는데 서울, 전북에서, 포항에서 해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텐데, 파울리뇨, 강현묵 선수가 그의 지원 사격을 해줘야 되고요. 근데 두 팀이 이제 추구하는 축구는 조금 달라요. 뭔지 알죠? 이제 화성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압박, 강도 높은 압박과 역습. 수원 삼성은 전진 패스와 점유율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진하는 그런 축구를 하는 느낌이 있는데, 아무리 수원이 7명이 차출 당했다고 해도 우리가 아는 이름값의 선수들은 분명히 수원이 좀 더 많죠. 패신을 아사니 룰로 써야 되는데 전술을 선수들에 맞춰야지. 이정우는 자기 하고 싶은 축구 하고 싶다고 고집만 피우고, 그 고집을 이번에 꺾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실리 축구 해야 됩니다. 승점 3점이 너무도 달달하거든요. 이랜드가 승리를 거두면은 이제 2위는 못하겠지만, 이랜드가 만약에 꺾인다 하면은 2위 자리 바로 뺏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승부가 나야 됩니다.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 전반기 최대 빅매치입니다. 역대 전적은 1무 2패로 수원 우세. 물론 리그 기준이고 화성도 이제 K3 리그 시절에 수원 삼성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미프로와 그런 걸 떠나서 리그에서는 분명히 수원이 우세. 근데 어떻게 보면 코리아컵 전적을 해도 수원이 우세해요. 왜냐면 똑같이 1승 1패였고, 그러니까 화성이 수원을 이겨본 사실이 있다는 부분은 좋습니다. 근데 최근 리그 기세는 분명히 화성이 우세합니다. 8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 무려 9경기 무패를 도전하고 있으니 말이죠. EPL 축구 자주 보더니 이종효 화성에 차있음. 네, 이종효 감독이 정말 맞습니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게,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 그런 거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화성의 구단 통산 200경기 축포를 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가 통산 200경기, 이제 4부 리그부터 쌓아오면서 K3, 이제 K2, 이제 K1은 못 올라갔지만 이제 200경기를 했습니다. 화성이 반짝하고 나온 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미프로 시절부터 팀을 차근차근 만들어서 이제 프로의 연착륙을 시작했고, 이제 두쫑쿠, 이제 두리쌤의 쫀득한 축구, 이게 두쫑쿠라고 하는데 정말 센스 있고, 두쫑쿠도 나눠주는 그런, 그러니까 주황색 옷을 입고 오면은 두쫑쿠 이제 선착순에 한해서 나눠준다고 하고, 크리에이터 마랑도 온다고 해요.
그래서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갑니다. 보이노비치 대 일류첸코의 대결. 승패를 가를 방패와 창의 대결입니다. 뭐 보이노비치는 일부에서 뛴 적은 없죠. 근데 이제 팀에서 이제 차두리 감독이 이제 어떻게 뭐 뒷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방 압박을 좀 과감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뒤에서 킥을 찔려주는 능력 역습의 시발점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속도가 좀 아쉬운데 어떻게 다 갖춰. 일류첸코는 지금 일류첸코가 수비 가담도 빡세게 하고 뭐 좋은데 우리가 알던 일류첸코는 상대방을 박살내는 결정력인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워. 그래도 1골 3도움 3도움이라는 건 3골 1도움이 아니라 1골 3도움인 건 팀에 와서 이타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류첸코도 그럴 거야. 아, 나 그냥 공격하게 해줘. 그러면은 수비 안 하고 하면 골 빵빵빵 넣어줄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수원은 특정 선수에 몰빵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팀으로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일류첸코가 많이 좀 양보하는 부분. 저는 틀린 말 하나요? 아니요?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뭐 이상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팬들의 말이 맞아요. 저보다 축구 보는 눈이 더 좋기 때문에 어쨌든 보이노비치, 일류첸코 승패를 가를 방패와 창의 대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 아주 지긋지긋하게 맞붙겠죠. 인류는 이타적인 플레이를 좀 줄였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일류첸코답게 좀 탐욕을 부려라? 그러면 이정효 감독이 싫어하겠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탐욕적인 플레이를 한 번은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게 맞는다면 말이죠. 윤정환은 무고사 빨이지. 무고사 근데 지금 부상 아닌가요? 이제 대표팀 은퇴를 했고. 예! 승부 예측의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왔죠. 솔직히 승무패 뭐가 뜨더라도 와 나는 진짜 다 납득할 것 같아. 8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차두리 감독의 화성, 그리고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이정효, 정효볼. 예, 어디가 이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산전 박스 안에서 패스한 거 보고 쓰러질 뻔. 아 그쵸, 그 각에선 때렸어야 되는데 이정효 문제가 또 현대축구의 공격수들이 수비 가담한 건 틀린 건 아닌데 그게 너무 심해서 맞습니다. 맞고 틀리는 게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지금 수원을 욕할 수는 없는 거는 지금 리그 수위권에 있고 한 경기 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 이적 시장에 진짜 어떤 선수를 데려오느냐 그런 부분에서 좀 갈리겠죠. 그렇지만 이번 경기를 잘 치러야 됩니다. 두 팀 모두. 김선명 선수 수원이 이겨야죠. 정효 축구는 전술은 좋은데 한국 선수가 감당을 못함.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특히 2부 수준이 투자 대비 변성환 대보다 못하는 중. 예, 변성환 감독보다 이정효 감독 믿고 온 선수들이 압도적으로 더 좋은데 되게 어려워. 볼터치도 보면 속 터짐. 여러분들 어디가 이길 것 같으세요? 두쫑쿠 차두리 감독의 돌풍이 정말로 이제 강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상대가 수원 삼성이고 이정효 감독 더 이상의 승점 드랍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강팀? 지금 핑계 될 거 없어요.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습니다. 이정효 감독 7명 차출당해서 진짜 안 됩니다. 예, 화성과 수원, 수원과 화성. 저의 승부 예측은요? 사실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승부거든요. 화성이 이기거나 많은 분들이 화성이 이길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무승부? 뭐 수원도 이길 수 있고요. 근데 수원이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원이 정말 온전하게 7명을 모두 강용했더라면 저는 수원 승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두 감독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탐색전 느낌으로 갈 거고 이제 후반기에 승부가 진짜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는 치고 받을 걸로 예상이 돼요. 화성의 이제 창, 수원의 방패. 어쨌든 치고 받는 경기에 무승부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성과 수원과 화성의 경기를 무승부로 예측해 보았습니다. 파워축구